长流情的你，给我一个梦想，徜徉在幸福的梦中一徜徉，在你的泪光，是这深情的你，有我的梦想，闪电像回忆每个不平的浪花，在你的身上睡梦成真。생로병사라. 생로병사라. 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지. 태어나면 저절로 잘하는 거고, 잘하면 잘하는 거고, 잘하지 못하면 그만인 거고. 애기가 나오려 그래. 용을 써. 용을 써. 이것은 중국 북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는 1930년대 중국 북방의 농촌에서 생과 사를 얘기합니다. 늙는 게 뭐 별건가? 눈이 흐려지면 안 보면 되고, 귀가 멀면 안 들으면 되고, 이가 빠지면 통째로 삼키면 되고, 몸을 움직일 수 없으면 웅크리면 되지. 별 수 있어? 늙는 게 바보지. 병이 든다? 오만 잡것을 쳐보면 병이 안 날 수 있어? 아, 죽는 것도 별게 아니지.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울고, 아들이 죽으면 엄마가 울고, 형이 죽으면 형수가 울고, 형수가 죽으면 친정집에서 우는 거지 뭐. 왜 사는 건데? 먹고 이쁘지. 죽으면 죽으면? 염치도 없지. 엄마가 내가 임신한 거 알았을 거야. 겨우 2번밖에 안 했는데 네 배는 왜 그 모양이야? 살아남지 못할걸? 어떡하냐고. 뭘 어째? 생쌀은 익혀야 밥이 되는 거고 너희 엄마가 널 나한테 시집 보내면 되지? 엄마한테 맞아 죽을걸? 엄마는 싫어하실 거야. 싫어하든 말든 일이 이렇게 됐는데 어쩔 거야? 새끼런. 성호봐. 성호봐. 날 데려가라니까? 데려갈 거야. 내가 너 말고 누굴 데려가겠어? 까진 뭐 이까짓 게 대수야? 널 데려다 아들을 낳을 거야. 집안 가득히. 정말? 그럼 이 배는 뒀다 뭐해? 놀려? 나한테 아이들을 잔뜩 낳아줘. 아이들이 날 아빠라고 부르면 얼마나 신날까? 이대로 죽게 되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아이들이 날 아빠라고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날 데려가야 돼.
술 먹었어요. 지금 못할 시켜. 그렇다면 화 그냥 죽여버린다. 날 죽이려 그러면 나도 당신이 잘 살게 놔두지 않을걸? 어? 너무 많이 했어. 눈이 많이 오네. 그렇지. 그렇게 말을 계속해서 안 들으면 너희 집에다 불을 확 싸질러서 그냥 다 태워버릴 거다. 응? 집이 홀라당 다 타서 없어지면은 얼어 죽겠지? 형님. 죽여. 그래! 죽여! 니들이 난 그래 죽여봐라 죽여봐. 나 참. 동생, 반드시 죽여버리겠어. 술 좀 드세요, 술. 분위기를 알아 분위기를. 그날은 눈이 아주 펑펑 내렸습니다. 제 남편과 친구들은 함께 술을 마셨죠. 그런데 그때 정말 여보! 장난감이 불났어요!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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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렇게 악독한 사람이 있다니. 죽여버릴 거야. 말이
죽였어? 둘째 아들을 죽여버렸어. 죽여버렸다고. 지주를 죽였어, 형님. 이제부터는 형님이 지주야. 둘째 날을 죽였어. 형님이 둘째 날이요. 나를 때 교훈을 나누자. 나를 때 서도 나눠요. 여보게, 우리 멀리 가서 그래. 여기 있으면 잡힐 거야. 돈이 있으니까 넓은 땅을 사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아들, 딸 다 데리고 와. 잘 살아봐야지. 태어나는 것은 하느님이 밀가루 반죽을 주물러서 한시로 두시로 찐 빵을 세상에 내려보내 전행자들 동장은 뻣뻣한 밀가루 떠나고 늙은 황소의 힘줄 같아 영락의 왕 말고는 씹어 먹을 수가 없지. 막아줘도 마음은 여전해 못 견뎌 팽개치고 이불만 챙기지. 죽는 다른 건 눈 활고 얼들고 나자마자 저승에 가면 괜히 아무거나 주지. 분명히 죽었지. 딸이 우리 정말 배고프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남편이 당신을 죽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요. 정말 미안해요. 네, 큰 절 한번 올리죠. 아, 저놈 옆에는 어디다 대고 절을 하고 지랄이야, 지랄이. 아이고, 양심은 있어야지. 사람이 죽었는데 어디 와서 절이라도 해. 어서. 마누라 잔소리 듣는 것보다는 가서 전하는 게 낫다. 어여가 잔소리야, 잔소리. 나으리, 저더러 먼저 죽으라니 나으리 먼저 죽게 할 수밖에요. 오늘 저희들이 절을 올리고 노래를 불러드릴 테니 우리 노래 잘 들으시고 우리 고생하는 거 생각도 좀 하시고 예, 그저 황천 가는 길에 우리 욕이나 실컷 하십시오. 예. 나으리. 나리 개나리 나리 던져놓고 봄나들이 가리자 나리 개나리 일어나다 울고 병나리 불나리 보냈다 어이구야? 아직 내가 불도 안 났는데 장작까지 다 타버렸네? 어이구야, 저절로 불이 났구만. 그럼 조삼이는 죽었겠구만. 응? 조삼이 죽었어? 아이, 그럼 내 말을 안 듣더니. 아니지, 그놈이 죽으면 안 되지. 일을 제일 잘하잖아. 근데 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나? 뭐하니? 조삼이가 아직 죽지 않은 모양이구만. 응? 그래, 조삼이는 죽지 않았어. 조삼이 살아있어. 조삼이 없다 조삼! 괜찮아? 별일 없지? 얼마야? 이 집이 홀라당 다 타버렸네. 거 봐라. 내 말을 안 듣고 날 죽이려다가 천벌을 받는 거야. 아이고, 어떡하냐, 이제. 집도 다 타버리고. 불쌍하게 됐네. 안 돼, 그만둬. 이것 아들 미쳤어! 아들이 진짜 못 써. 뭐야, 이거? 누구야? 우리도
누군지 몰라요. 만약 둘째 날 때는 조사병님은 목이 날라갔겠지? 저건 누구지? 그래! 도둑놈이야! 나리! 조사병이 도둑을 죽였어요! 조삼이 도둑을 죽였어? 조삼 잘했어. 아주 아야. 조삼 아주 잘했어. 자네가 도둑을 죽여서 이 마을에 근심거리 하나를 없앴구만. 아주 잘했어, 조삼. 가만 있어봐. 근데 사람을 죽이면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내가 죽인 게 도둑이야? 내가 도둑을 잡았다고? 내가 마을에 근심거리를 없앴다고? 그러면 날 잡아가면 안 되죠. 네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사람을 죽였어도 날 잡아가면 안 되지. 조삼, 미쳤구나. 사람을 죽이고 절 잡아가면 절 죽일 거예요. 남들 어떻게? 전 죽을 수 없어요. 글쎄, 남들 어떡하냐고? 네가 사람을 죽였잖아. 저의 주인님이시잖아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절 잡아가지 말라고 얘기해 주세요. 사람을 죽이면 목숨을 내놔야 돼.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저희 주인님이시잖아요. 조상 그만둬. 절 잡아가지 마세요. 조상! 전 죽을 수 없어요. 사람을 죽이면 목숨을 내놔야 돼. 이것은 중국 북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1930년대 중국 북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들은 중국 북방에서 생과 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1930년대 중국 북방에서 생과 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옥정입니다. 저 남자의 마누라죠. 이 중국 북방의 여자가 왜 남편과 함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이럴 때 화가 나는지 나도 모르겠네요. 죽음은 두렵지만 중요한 일이죠. 이 중국 북방의 여자는 얘기하고 싶어합니다. 사는 것도 멋지게 살아야 되지만 죽을 때도 명예롭게 죽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싶어하죠. 적어도 살기 위해서 비굴하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조삼은 대장부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절망합니다. 그리고 죽기로 결심하죠. 하지만 그녀에겐 딸이 하나 있는데 시집갈 나이가 다 되었죠. 집안꼴이 이렇게 엉망인데 그 애가 어디서 뭘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알 수가 없어요. 제기랄. 하나밖에 없는 딸년이 그 마을에서 제일 형편없는 집에서의 아들놈하고 사랑에 빠졌다고. 왜 우리 집이 형편없다고 그래? 그럼 니네 집이 형편없고 형편이 있냐? 부인할 것도 없다. 우리 집에 형편은 없지. 아이고 집 구석 꼬라지 하고는 저런 형편없는 건 다 아버지 때문이지. 결혼도 하기 전에 날 낳은 게 누군데? 야, 애비한 말버릇하고. 이 아버지 잘못이 아니라 내 옆에가 잘못이었지. 내가 혼인하기 전에 얼마나 뭐냐. 금지야, 너 어디에 있니? 엄마. 금지야, 이리 와. 아버님, 어머님하고 불러. 저 금지하고 결혼할 거예요. 저 금지가 좋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오늘 이 집에 가서 혼산만 전해주세요. 애비는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녀는 어딜 간 거냐? 그런 년은 내 딸도 아니야. 아이고, 금지야. 이 집 딸을 데리고 와도 되는데 그 조삼네 딸만은 안 된다니까. 조상은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농사꾼이고 네 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제일 형편없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는 우린 그 집안과 혼인할 형편이 못 된다. 뭐 이런 거지 뭐. 엄마도 결혼 전에 날 가졌잖아요. 지금 금지도 똑같아요. 아버지, 어쩔 거요? 아이 참. 이 마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집 딸내미 봬도 형편은 그만 그래. 아이, 좋은 집이면 어떻고 형편없는 집이면 어떻고. 금지만 나한테 시집 오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진의 아버지 체면도 말이 아니지. 아이고, 우리 아들 말이 맞지? 생쌀을 익혀서 이미 밥을 다 지어놨는데 다른 밥을 꼭 빠뜨리겠니? 그 집에서도 우리 아들한테 금지를 시집 보낼 수밖에. 안 그래요, 여보? 아이고 잘 논다 잘 놀아. 차라리 날 죽여라 죽여. 아유, 아버지 빨리 혼잣말 전해주러 가세요 좀. 아니 근데 이놈 자식이 그거 갈 거요 안 갈 거요? 안 간다 안 간다. 여보! 아니, 호참을 건드리면 안 간다 안 간다. 아저씨! 성함이 제이슨 소용없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어떡해요! 때리지 마세요! 그러면 죽어버릴 거예요! 아이고, 저, 왜 죽어? 도망가자. 아이고, 아버지! 여보, 아버지! 여보, 아저씨, 아버지 저기 좀 찾아봐요 좀. 아저씨! 아저씨! 아이고, 저, 아버지 아버지 일어나.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이게. 아버지 아파도 참아요. 이 마을에서 사람 못하고 살 수 없잖아요. 다른 마을에서 고개 들고 살래요. 언니 아버지 잘못이세요.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드릴게요. 저희가 꼭 돌아와서 잘 모실게요. 아버님, 어머님. 양심도 없는 놈들. 성엄아! 에이구. 야, 이 밧줄 묶을 때도 살살 묶어. 뛰고 있어. 뭐야, 왜 그래도? 아니, 쟤네 하루 동안 다 잠깐 쉬면 되잖아. 아니야, 나 경찰에 안 된다. 아니, 좀 말도 안 되는데, 진짜. 둘이 도망가는 동안에 레비는 감옥에 가게 됐어. 살 길이 없어요. 저희들이 도망가는 길에 나 그만 잘난다. 잘 키워. 죽는 게 뭐 대수인가? 조삼이 말이여. 아니, 둘째 형님 될 자격이 없더구만. 아니, 그 둘째 나리한테 살살 비는 거 보니까. 청년은 정말 대단해. 그 형님이 하는 짓을 보고 그냥 약 먹었잖아. 금지가 성엄이랑 도망갔다며? 걔 애가 졌다며? 아이고. 그뿐인 줄 알아? 또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자, 다음 거 준비해. 됐어요?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일본 통역관. 가더라고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뭐래? 나 혼자 뭐하라고? 아니야, 그 다음에 가야. 아쉬운 것 같은데. 내 정신 좀 봐. 봐봐, 나 아니냐고. 아, 정말 바빠 죽겠네. 통역관 할래, 일본 경찰 할래. 자, 이번에는 경찰입니다. 다리 좀 더 쳐주셔야죠. 그거면 돼.
받을 거면 사람 풀어주고 안 받을 거면 나 가네. 잠깐. 실례합니다. 뭐요? 일행 중 몇 사람이 하루 종일 걷다 보니 힘도 들고 배가 고파서 그러니 뭘 좀 먹을 것 좀 주시오. 그럽시다. 그래요. 뭐 먹을 게 있나? 죽밖에 없지 뭐. 잠깐만요. 저기, 아이 6냥을 주셔야죠. 한 냥이면 돼. 아주 혼자서 생쇼를 해라, 생쇼를 해. 아, 나는 언제 대사하니? 아니, 나 이번에 저걸 좀 바꿔주겠다. 너 다음에 팔려는 아, 그러면 하나를 날 주든가. 그래, 그거 좋은 방법이야. 오빠의 식구야, 나인다, 수고했어. 소가 6냥은 하이! 생양가지고 뭘 그러세요? 한 냥이면 돼.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한 냥이면 된다니까. 아이고 참. 아빠 엄마는 어떠실까? 너희 아버지 어머니는 괜찮으실까? 우리들이 고마운 바람에 언제나 노상 수도내기만 하고. 돈도 없고 옷도 안 가져왔지. 남의 집 토굴에서 새우장을 하자고. 이거야 완전히 피난이지. 걔는 자꾸 불러오는데. 일 찾으면 이까지 남의 토굴에서 살까봐 돈 벌면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옷도 사고 애들 낳고 배부를까봐 엄마는 어떡해. 지금은 안 돼. 엄마가 울다가 미쳐버리기라도 하면. 그럴 리 없어. 하이! 힘들어졌나? 나를 왜 저래? 일본 사람이요. 어느 마을이라고? 아무튼 이 마을 사람은 아니요. 여보, 어서 죽이나 내와. 앉으시오. 앉아. 그 녀석 나이 때 엄마, 아빠를 만나기 전에 일하는 확실하게 해. 그 아들도 일꾼들한테 하나 굉장히 있고. 자상하시네. 그런데 그 아들이 도둑을 잡아서 기석다리 들어갔다가 마을에 맞아서 구슬거리 하나는 없앴지. 수호자긴들이 엄마는 다 어쩌다가 알고 있어. 혼자서 울기까지 내가 한단 구슬을 말이야. 풀어주면 피부치라고 뭘 공동 나밖에 사야 없다고 하셨어. 정말 성호가, 대단하십니다. 우리 돌아가자. 이 머리를 굴리시고. 지금 돌아가면 어떻게 구경 좀 하려고? 네 뱃속에 애가 있다는 건 다들 알 텐데. 아이 지랄만한 옆에 애들이 이러쿵 저러쿵 떠들어댈 텐데 조사비를 좀 보고 와도 되겠나? 난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단 말이야. 더 이상 손가락질 받기 싫어. 어쩌다가 걸릴 때는 울어. 엄마랑 찾고. 조삼 예, 나이. 괜찮아 조삼? 그렇게 두들겨 패주면서 괜찮길 바랐으니까. 나야 조삼. 예, 형사나이. 나 이거야. 사람도 못하는 걸 지경이구만. 누가? 나야 나 둘째 날이. 예, 둘째 날이. 그래. 내가 자네 보러 왔어. 예, 둘째 날이. 조삼. 내 형사한테 돈을 좀 줬어. 며칠 뒤면은 자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예, 집으로 돌아갈 수. 예. 날이. 둘째 날이 씨. 날이. 가까이 좀 와보세요. 얼굴 좀 보게. 참. 자. 당신이 바깥 세상을 못 볼 줄 알았어요. 면모가 없습니다. 조삼. 자네가 도둑을 죽여서 마을의 근심을 없앴잖아. 그러니까 면목 있지. 면모가 없어요. 자네를 잡아가려고 했을 때는 내 성미가 좀 불편해서 그랬어. 뭐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내 일꾼인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둘째 날이 좀 잘하고 그만 가겠네. 둘째 날이. 성호봐, 네, 자기 마음이 안 올해 좋은 건 소장님을 좀 알지만 올려야 돼. 우리 엄마는 인간 존대가 마을도 있으신 다 분이야. 올리는 걸. 우리가 엄마가 일하니까 뭐라고 하지 관계가 않으면 너무니 남들도 손가락질 하진 않을 거야. 올릴게. 올려야죠.
올리고 말고쇼. 아, 의논할 것도 없죠. 올봄 농사는 내가 혼자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네 아버지 눈 부릅뜨는 거 봐봐. 조사, 내가 무슨 멍청한 송아지 새끼야? 내 정말 자네를 그냥 죽게 내버려. 우리 아버지 평소에도 네 아버지 비유 맞추려고 꽤나 애쓰잖아. 우리 어머니는 네 어머니만 보면 말이라도 걸어보려고 온갖 핑계를 다 하지. 그리고 말 한마디 못 해봤을걸. 목마르면은 술이나 한잔 해. 네 아버지 보니까 사돈은 무슨 얼어 죽을 사돈 맺으려다 도리어 왼수 되겠더라. 네 아버지한테는 우리 집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너도 그래. 돈도 없지. 더욱 2번 했는데 배는 불러가지고 그거 하나 챙길 줄 몰라? 싫어. 너 때문에 난 평생 편할 날이 없겠어. 멍청하니. 그거 하나 챙길 줄도 몰라? 아이씨, 어쩌라는 거야? 너 때문에 내 신생까지 다 엉망이 됐잖아. 빌어먹을지. 내가 죽었으면 여보, 둘째 날이라 돈을 써서 날 빼주시겠대. 돈을 써서 날 빼주시겠대. 둘째 날이가 날 빼주신다니 난 곧 집으로 돌아가겠네. 마누라고 금치가 어찌 지내고 있을까? 모가지가 날아가면 다 끝장이지. 목이 붙어 있으니까 다시 살게 됐어. 아, 마누라도 있고 금지도 있고. 그 둘째 날이 정말 대단하셔. 아니 내가 분명 몹쓸 짓을 했는데도 날 살려주시다니 그 배포가 대단하지 뭐야. 내가 그날 정말 둘째 날이 죽였더라면 정말 좋은 사람을 죽일 뻔한 거지. 그 화가 난다고 아무 일도 막 하고 난데 그 화가 일을 망친다니까. 돌아가면 선물을 장만해서 둘째 날께 인사를 드려야지. 나 쳐다보면 어쩌라고. 아직 배가 들찬 모양이구먼. 없어? 없어.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우리 성업이가 있었으면 당신들한테 줄 게 어디 있었어. 두 젊은이를 보니 우리 성업이 생각이 나네. 니들도 집 떠났으니까 엄마 생각나지? 우리 성업이도 내 생각할 테지? 아, 없어. 없다니까. 못 믿겠으면 수아야, 이리 와. 이리 와. 낙하니 하늘게. 이거 우리 거짓말 아니야. 어? 그거 못 믿겠으면 그 자네도 들어가서 좀 보라고. 어? 저기 들어가서 좀 봐. 아리가 또 멈췄지? 예, 멈췄어요. 그 쟤들을 보니까 우리 아들 같구만. 우리 아들 녀석은 도망을 가버렸어. 막 떠났지. 당신네들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마을 사람들이 봤다면 우리를 그렇게 업신여기지 못했을 텐데 그 혼잣말을 건네기도 쉬웠을 거고. 그래, 아들 녀석 혼잣말. 너무 힘들었나 보구만. 누가? 하지마! 배가 물러와서 아버지 어머니도 다 버리고 왔는데 너가 뭔데? 사람도 아니야. 비켜! 아이, 이거나! 난 돌아갈 거야! 난 돌아가지 마음 먹었단 말이야! 금지야, 내가 잘못했어. 금지야, 가지마. 이 빌어먹을 줄이 가지마, 금지야. 금지야. 성호봐, 군인들이 우리 집에 왔다. 에이, 이런 인연이 있는 것도 모르고 넌 지진이 복도 없다. 조가 그놈은 더 복이 없지. 잡혀갔으니까 글렀어. 그 혼잣말 건넬 때 날 그렇게 업신여기더니 뭘 믿고 까고? 평소에도 내가 그렇게 좋은 말로다가 비유를 맞춰줬는데 군인들이 우리 집에 먹는 줄 알았더라면 그 비위 맞춰주느라고 죽어 지낼 필요도 없었는데 말이야. 절대로. 절대로 안 그러지. 아니, 그리고 니들도 말이야. 그 원래는 좀 일찍 오지.
그럼 성업이 도망가지 않았을 거고 그 내 담도 더 커져서 고산말을 꺼내기도 쉬웠을 거고 아 초보 같은 놈을 겁낼 게 뭐야 이씨. 그래 잘 왔다. 너 며칠 푹 쉬라고. 그래도 좀 일찍 오지 좀 일찍. 야, 강아지인데 네가 해. 누가 나는데? 이 엄마. 야, 아, 나는 더 웃기잖아. 여자가 여자라고. 아, 그리고 저 아줌마가 나하고 너무 닮았대잖아. 기분 나쁘게. 네가 해. 아리가또. 어쩜 내 아들과 똑 닮은 사람들이 난 이럴 수가. 금수만도 못한 놈들. 고추사. 식사 부인 대접 고맙소. 알았다는 옥상이 한주 때문에는 당신 부인이 안으로 들어가자고 했답니다. 아리가또. 고맙소. 저희 엄마가 죽었네요. 이제 더 못하겠어요. 저 그만 가볼게요. 봐봐. 부자. 엄마가 죽었나? 우리 도망가는 중이었잖아. 그건 저쪽이었지. 부자. 나 마음이 편치 않아. 다시 나 떠나지 마. 우리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아버님 어머님 호강시켜드리자. 알았어. 대신 나한테 화내면 안 돼? 알았어. 정말? 나한테 잘해야 돼. 어이 장태,
조연 놈이 밤새 투닥투닥 난리던데? 그럼 왜 건장해 보이던데? 볼까? 뭐야? 당신들 뭔데 날 묻는 거요? 왜 신경이나 쓰는데? 자식 봐라. 우리는 의형군이다. 네가 군에 들어오면 먹고 마시고 자는 거 다 해결된다. 그럼 양식도 지급된다. 이거요. 저 사람은 내 마음도 안 돼. 애를 뱃소. 내가 군대 가면 저 사람 어떻게 살아요? 사생활 아니라면 친정으로 보내면 되지. 우리 돌아갈 수 없어요. 금지야 말 좀 해봐. 돌아갈 수 없다고. 금지야. 이 자식 형편없구만. 마누나 치마폭에 쌓여서. 이 종이가 바로 군법이다. 이제 와서 안 가겠다면 문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가자! 아니 왜 아무 말도 안 해? 금지야. 나쁜 년. 야 돌아오면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그만 가봐, 조상. 별 바쁜 일도 없는데 뭐. 저 날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제게 가죽 조끼가 한 벌 있는데 몇 번 안 입었어요. 가죽 조끼 많으시죠? 그것도 아주 많이. 돈이 그렇게 많으시니 제게 눈에 안 차시지. 조상. 자네 바보야? 집에 소가 하나 있는데 내일 장에 팔아다 드리죠. 제 성의로 받아주세요. 됐다니까. 둘째 날에 뭐 좀 그렇다면 손은 끌어다 놔봐. 잘 먹여 뒀다가 봄농사 시작할 때 유용하게 쓰일 테니까. 뭐 나도 자네 빼내는데 돈 별로 안 썼어. 가봐. 그 말씀을 다 하십니다. 돌아가봐. 가서 가족들 얼굴 봐야지. 그리고 혹시 술이 모자르면 나한테 와서 좀 더 가져가도 돼. 재산이라고는 소 한 마리 뿐인데 3년 동안 하루하루 벌어서 겨우 장만한데 소 가진 놈이 큰형님 노릇하는데 이 마을에 소 가진 사람은 나쁘지였거든. 그런데 둘째 나리가 끌고 가버리면 일만 하고 똑같은 소장럭일 뿐이지. 그래도 둘째 나리가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소를 끌고 간다 그래도 할 말은 없어. 태어난 것은 하느님이 밀가루 반죽을 주물러서 1시로 2시로 찐 빵을 세상에 내려보내 전해는 거지. 죽어버렸네. 아이고, 형님, 어쩌자고 우리를 두고 떠나셨어. 아이고, 오래비가 감옥에 갔는데 왜 형님이 저냐고. 왜 형님. 아이고, 그년이 몹쓸 년이지.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서 사내하고 도망을 가버렸으니
도망가 집안꼴 한번 좁다. 아유, 나래도 못 산다. 나래도 못 살아. 너네 왜 달라냐. 나라도 못 산다. 못 살아. 숨잘 뺀다. 아유, 왜 팔자야. 우리 남편 일찍 보내놓고 나 그래도 이날 이백과장 잘 먹고 잘 살았다. 아유, 까지 남편 없으면 못 살냐 여자가. 아유, 나 이제 그럼 누구 믿고 살냐 형님. 나는 그 딸년이라도 그냥 산에 따라서 도망을 가버렸으니 아들 없는 사람 팔자가 다 그 모양이다. 아이고, 딸만 둘이 내 꼴도 보나 마나야. 아, 그년이 시집 가버리면 말짱 꽝이지. 그거 이제 알았냐? 그냥 내 그가 다 말짱짱이다. 아이고, 내 팔자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 궁리를 해야지. 채소는 똥값이고 돈은 말랐고 쌀도 떨어졌으니 어찌 사나. 선도 비싸고 소금도 비싸고 이제 소금 구경도 못하겠다. 근데 소장님은 올린다잖아. 살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살 길이 없어. 아니 무슨 수로 살란 말이오. 헌데 이리반내 성업 이 자식은 감히 금지를 꼬셔가지고 도망을 가? 아주 간땡이가 부었구만. 이리반, 넌 맞아야 돼. 아이고 형님 잘 죽었어. 아이고, 잘 가셨구려. 싸늘한 고들장만 지고 가네 우리 형님. 아이고 내 팔자. 이 은혜를 어찌 갚아. 평생 어찌 갚아. 소라도 둘째라. 형님? 조삼 형님? 다들 여기 있었구만. 날 기다렸냐? 조삼 형님? 누가 니들 형님이야 이 자식들아. 형님,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요? 안 가르쳐줘. 형님,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요? 안 가르쳐준다니까 이 바보 멍텅구리 자식들아. 아이고, 오래비, 도망은 안 되지. 아이고, 맞아요. 도망 나오셨으면 얼른 돌아가셔야 돼요. 아이고, 둘째 날에 가시는 무슨 격을 치려고. 오라버니, 어여 돌아가요, 어여. 둘째 날이 술이 과하셨고. 둘째 날이께서 올봄 농사는 잘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다들 말이야. 오래비, 미쳤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다시 데려다 놔. 둘째 날이가 하시면 더 큰 일이 벌어질 텐데. 일반
귀한 딸, 이제 아들 놈이 감히 날 그냥 둘 줄 알아? 그 짜증내 줄 테다. 이 집안한테 제일 힘든 일을 시켜. 일에 치여 죽게 말이야. 일에 치여 죽게 하라고. 여기 와. 여기 와서 무릎 꿇고 빌어. 여보, 당신도 술 마셨어? 둘째 나이가 돈을 써서 날 빼주셨다. 그래서 소라도 둘째 나이께 보낼라네. 괜찮아. 둘째 나이가 돈을 써서 나를 빼줬다니까. 왜 그런 들었어? 거냐? 둘째 나리가 돈을 써서 빼주셨대? 그럴 리가. 아니 소장역까지 올린 둘째 나리가 그런 돈을 냈을까? 형님, 그게 도대체 뭔 소리요? 둘째 나리가 돈을 써서 빼줬다고? 둘째 나이께 손 좀 보내는 거 그것도 아니라 평생 은혜를 얻. 둘째 나리가 돈을 써서 빼주셨대? 아니 소장역까지 올린 그 지독한 양반이 돈을 냈다고? 그럴 리가 여보. 정말 모를 일이니. 모르겠어. 둘째 나리가 돈을 써서 빼줬으면 얼마나 썼을까? 아마 적진 않겠지. 이 정도는 되겠지. 에이, 아무리 적어도 이만큼은 되지. 아유. 둘째 나이가 진짜로 그만한 돈이 썼겠어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그만 돈은 들겠지. 은전 한 입이면 소 2마리 값이고 은전이 세 입이면 소가 6판. 역전이 10량이면 병아리가 12마리잖아. 아니 은전이 한 입이면 이게 도대체 얼마냐? 마당에 그냥 가득가득 하겠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병아리가 한 마리면 두부가 3모잖냐? 그럼 병아리가 10마리면 두부가 30. 오마야 이거 두부를 몇 날 며칠에 먹는 거냐 이거. 아이고 둘째 나리 돈도 많지. 나리가 사람 목숨을 구했구만. 둘째 나이가 왜 조상 형님을 빼줬어? 아이고야. 아니 은전이 세 입이면 이게 도대체 얼마냐고. 우리 어려비가 그만한 값어치야 있지. 아이고 억청래 형님이 살아서 이걸 봤어봐라 그냥 좋아서 펄딱펄딱 뛰어. 아이고 뛰어보지도 못하고. 아이고 형님 비켜봐라. 아이고 형님. 그만 자. 일어나. 그게 어디 자는 거랍니까? 죽었어요. 죽었어. 누워있는 거야? 그냥 누워있는 거야? 모르겠어요. 죽었다고요. 독약을 먹었다고. 왜?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술 좀 작작 드시오. 그래도 며칠 전에 안 왔나 보다. 사람 날 알아듣는 거 보니까. 여보. 여보. 그거 어디서 났어? 무식총이죠. 요 종구멍에다가 화약을 좀 넣고 막대기로 꾹꾹 누른 다음 방아쇠를 당기면 뻥!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지. 그거 어디서 났냐니까. 지난 가을 끝에 왜 둘째 날인에서 비적 잡는다고 떠들썩했잖아. 그 비적 중 한 명이 우리 밭에 숨어 들어와서는 이 총으로 나를 겨누더라고. 내 딱 보니 그 친구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눈만 퀭 하더라고. 그래, 내 만두를 좀 먹였지. 그때 이걸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줍시다. 후에 둘째 날인에서 그 사람 잡는다고 소란을 피우자 도망가 버렸지 뭐. 근데 이걸 당신 주고 갔어? 만약에 지가 살아오면 그때 가져간다나 어쩐다나. 아, 그래서 덥석 받았냐? 그랬지. 간대기가 부었구나. 사냥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쓸모가 있을 것 같아서. 아, 비적도 총을 받다니 제정신이냐? 둘째 날이가 아시는 날에는. 둘째 날이 못 보지. 아, 왜 못 봐? 못 본다니까. 아, 이렇게 긴데 안 보이겠냐? 이런 게 우리 집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냐. 그러다 들키는 날에. 죽여버리지. 이 총을 하면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야. 화약 냄새는 뭐하러 맡아봐. 왼손으로 딱 잡고 여기 방아쇠 이거라는 거야. 알았지? 에이, 이놈의 내가 남편 가리키냐? 왜? 이런 거 없으면 내가 못 죽일까봐. 나서도 죽인다, 나서도. 알아먹냐? 알아먹냐? 여보, 나 쓸만한 놈이지? 쓸만하고 나 말고. 대단하지. 얼마만큼? 하늘 만큼? 얼마만큼? 하늘 같다고. 나 조삼 맞지? 나무처럼 높고 강처럼 길어. 아니야, 저 강이야. 저 큰 강. 송화강! 이 조삼이 둘째 날이를 죽였어. 둘째 날이 대단한 지주지. 우리 바람둥이들이 못 살겠더라. 소장료를 올리시겠대. 우리 바람둥이들이 살게 놔두질 않아. 소장료를 올리게 할 순 없어. 소장료를 올리게 할 순 없어. 안 돼. 안 돼. 안 돼. 여보, 여보, 나 대단하지? 대단하지. 나 높지? 높고 말고. 정말 높지? 높아!
둘째 날이었어. 내가 도둑놈 잡은 거 많아도 굉장하다더니 내가 감옥에 갔다고 독약을 먹어? 전 남편 죽었을 때도 멀쩡했잖아. 금지가 집을 나갔다고 아들 죽었을 때도 멀쩡했잖아. 그런데 도대체 왜 그랬어 여보? 도대체 왜? 그날 내가 정말 둘째 날을 죽였더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내가 잡혀가는 날 밤 내가 용서를 빌려고 하자 이놈 옆에 내가 그만둬 조선! 하는 눈에 불을 켜더라니까. 이놈 옆에 내 승가 하나 대단하지. 내가 엉뚱한 사람을 죽였다고, 내가 괜한 목숨 하나 앗아갔다고 이놈 옆에 내가 살 생각이 없어졌어? 아니야, 금지 때문이야. 그래, 금지가 애미 얼굴에 똥칠을 했어. 온 마을의 체면이 말이 아니지. 그렇지 여보? 그치 여보? 여보! 금지야. 오래비 금지년 왔네. 금지야, 네가 엄마 목숨을 이렇게 떠나보내다니. 나쁜 년. 날 죽여. 아들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 몽둥이. 해! 아이 한번 뭐하는 거야? 눈은 부릅뜬 거 안 보여? 강시야.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도 붙잡힌 날에는 같이 죽는 거야. 알아들어? 더 들어. 엄마! 아빠가 엄마 죽이려고 해! 엄마! 아, 얘들 미리 못 오게 해! 엄마! 술좀 가져! 야, 여기 벌써 먹는다. 해! 엄마! 해! 엄마! 해! 엄마! 형님, 검은 피를 토했어. 다 끝났어. 걷어서 묻어. 누가 이리 와. 이놈의 옆편네야. 둘째 날이가 보내주신 술도 못 먹어보고 가냐? 난 한 이틀은 기다려줬어야지. 금지도 돌아왔다. 정말 나쁜 일을 했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가면 어떡하니? 어쨌든 돌아왔잖아. 다들 멀쩡한데 왜 너만 가니? 야, 움직여. 엄마! 너도 따라왔구나. 아니 엄마, 여기 우리 마을이야. 엄마, 나 살아있어. 살아있다고? 엄마 살았지? 여보,
당신도 죽었어. 아, 이놈의 근데 사람 놀래키는 재주인데. 당신 둘째 다리가 날 빼줬어. 나 감옥에 갔었잖아. 아, 둘째 다리가 돈을 써서 날 빼줬다니까. 같이 먹으라고 술까지 주셨는걸. 그 당신은 그 독약을 먹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묻어가는 길이야. 아이고 그래도 당연히 지금 날 살았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응? 어디 봅시다. 괜찮아? 엄마! 잘못했어요. 저 성원이 애를 가져서 너무 창피해서 도망갔었어요. 그날 밤 엄마 꿈을 꾸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엄마. 저 아저씨, 성원이는 군에 의용군에게 잡혀갔어요. 너 이놈의 기집애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너 어디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나 인연을 아이고, 야 인연아, 네가 그러고도 살 마음이 있어?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예이 원래 네 입에는 쇳덩이였는데 이젠 진흙갱이가 돼버렸어. 은지야, 넌 진흙갱이가 아니야. 우리 딸 금지는 진흙갱이가 아니야. 네 애기는 내 키워주마. 엄마! 마을 어르신들, 아주머니들, 저 금지가 성원이하고 좋아져서 성원이 애를 가졌어요. 하지만 엄마 생각이 나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마을 어르신들, 아주머니들, 제발 저와 제 아이를 속상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저를 올립니다. 금지야. 엄마! 살았으면 됐죠. 살았으면 됐어요. 살았으니 됐다. 우리는 1903년대 중국 북방에서 여러 번의 생과 사회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생로병사의 굴레 속에서 만든 정신이 없을 때 일본 사람들은 이미 중국 동지방에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생로병사의 수만 속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죠.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쉬고. 일본 사람들이 이미 북방에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너
이 마을의 지조울시다. 지조는 우린 이 마을에 두 번째 왔어. 하루 종일 갔다 보니 일도 들고 배가 고프니 뭘 좀 먹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서 한 이틀 묵어야겠어. 돈은 가져왔소. 그 사람도 많지 않은데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그러시오. 거저 먹겠다고? 그렇소. 그럼 자는 것도 거기가겠네. 그렇소. 얘들아, 쫓아버려. 꺼져. 나가. 빵을! 무력을 쓰시겠다. 얘라 이놈 일본 놈들아, 원 천지에 물어봐라. 어디서 감히 거저 먹고 거저 자려고 이것들을 그냥 썩 꺼져! 말해라! 싸울 준비를 해라. 높이 들어! 저놈들 총을 다 뺏어와. 어서! 명절도 아닌데 왜 폭죽을 터뜨린다. 돈 있는 사람들은 좋겠다. 이 나쁜 놈들 같으려고 돈 있는 사람들은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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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가 죽었어. 마을에 지주가 없으면 안 되는 이거. 힘이 밀가루 반죽을 주물러서 한시르 두시르 찐빵을 세상에 내려보내 떠내는 거지. 이름이 뭐야? 실뜨기. 실뜨기? 그래, 우리 일본군이 널 지주로 만들어 줄 테니 우리가 오면 먹고 마시고 자는 거 잘 해결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부터 없애버리겠다. 먹는다는 건 뻣뻣한 야, 하우신. 가루다. 강도의 입술가 영란의 왕 말고는 씹어 먹을 수가 없지. 병든다는 것 몸은 망가져도 마음은 여전해 못 견뎌. 집은 팽팽하게 줄때 금줄만 애기를 낳았죠. 챙기지. 딸아이였는데 낳자마자 죽어버렸죠. 애기가 죽을 때 성급이 왔다. 사람이 죽었어. 적군은 눈앞에 있고 국난은 코앞에 닥쳤어. 내가 돌아왔어. 나 이제 군대 그만두었어. 군대는 정말 지긋지긋해. 철수밖에 몰라. 그날 저녁에도 밥을 먹는데 폭탄이 날아와서 밥그릇이 박살이 났지. 군인 두 사람이 폭탄이 어디서 날아왔나 보러 나왔다 일본 놈들이 쏜 총에 빠져 죽었어. 나 차라리 군대 그만두고 비적이 되겠어. 돌아가면 마을 사람들을 모아 나라를 구할 거요. 넌 돌아와서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거냐? 어?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곡도 한 번 안 하고 염치도 없지. 울면 뭐해요? 다 죽었는데. 어머님 그래도 잘 죽은 거예요. 일본 놈들 밑에서 노예처럼 사는 것보다 낫지. 얘라 이 후레가시 놈아. 금지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 줄 알아? 왔으면 혼인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도리를 강구해야지 도리를. 도리 무슨 도리로. 일본 놈들 물리치면 그때 결혼하죠. 넌 어째 보상 일본 놈 타령만 하냐? 일본 놈들이 눈앞에 있는데 급하다는 이유로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아유. 성업이가 돌아왔을 때 우리 애기가 죽었어요. 난 견디기가 힘들어서
대처로 일을 찾아 나가요. 저 아저씨들, 다음 큰 분들은 저와 함께 갑시다. 나라를 구해야죠. 항의를 해야 된다고요. 뭐? 항의요, 항의. 항일이란 일본 놈을 무찌르치라는 얘기예요. 일본 놈을 무찌르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한다고? 무슨 나라? 우리 중국이요. 중국? 우리 마을도 중국인가? 나라가 마을이고 마을이. 우리 마을도 중국의 한 부분이라고요. 중국이 워낙 커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일본 나라가 망하면 일본 놈들을 마을에서 다 내쫓는 거고 나라를 구하면 아닌가? 우리 마을에서 일본 놈을 다 예, 맞아요. 바로 그거죠. 그러면 그 다른 마을은 벌써 내쫓고 있죠. 아니 쫓아내도 안 나가요. 죽여버려야죠. 죽여? 우리가? 예, 우리가요. 그러지 않으면 온 마을이 일본이 된다고요. 온 마을이. 일본하고 둘째 날이하고 뭐가 다른데? 둘째 날이면 사람을 죽이진 않잖아요. 일본 놈들은 그냥 막 죽여요. 우리가 소장료를 내면 우리 몫을 조금씩 나눠주잖아요. 일본 놈들은 땅이고 옷이고 집이고 간에 한 번 가져가면 절대 돌려주지 않는다고요. 안 돌려주면 죽여! 죽여! 아버지, 저 돌아왔어요. 어머니께 정말 죄송해요. 돌아와서 장례도 못 치르고. 개집이 생겼다고 도망이라고 네가 있었더라면 네 애비가 일본 놈들한테 목숨을 잃었겠냐. 너도 돌아올 양심은 있냐. 얘라 이 나쁜 자식아. 야이 자식아. 야, 네 아버지가 안 하겠다는데 항의는 무슨 항일이야? 얘라 이놈아, 네 애비부터 달래놓고 며칠 있다가 항의를 하든가 해. 며칠 있다가. 어머니도 일본 놈들한테 죽었는데 며칠 있다가요? 지금 바로 죽여야죠. 둘째 날이가 일본 놈들 손에 죽었어. 며칠이나 지났던지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 아저씨, 별일 없으세요? 상업이 많이 맞아. 내 딸을 주는 건 허락할 수 없지만 항일은 맞는 얘기야. 저 금지가 보고 싶어요. 여기 없어. 그럴 리가. 못 믿겠으면 가봐. 지난번엔 둘째 날을 죽인다고 하고 도둑놈을 죽이는 바람에 실패했지만 일본 놈을 죽이는 데는 실패할 리가 없지. 정말? 아니 다시 탐이 커진 거야? 어쨌든 예전보다 조금 커졌어, 조금. 그럼 누구든 일본 놈을 죽이면 이 마을의 지주가 되는 거다. 오케이. 분위기를 알아. 저 금지는 언제 돌아와요? 집이 그리울 텐데 대소리가 내가 알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얼른 도망가. 얼른. 도망가요? 왜? 사람을 죽였으니 일본 놈들이 널 가만두겠니? 일본 놈을 죽였는데 왜 도망가요? 아무도 널 따르지 않는데 너 혼자 그런다고 되니 정상이 남아있어야 되는 게 있지. 얼른 도망가. 얼른. 시체를 묻어야지. 일본을 쳐부수자! 쳐부수자! 일본 놈들 마을에서 쫓아내자! 일본 놈들 지네 나라 가서 지네거나 처먹으라고 하자! 일본 놈들 지내라 지내라 참으라고 가요! 뭐야? 하이! 누구야? 일본 병사를 죽인 게 누구야? 누가 비적이냐고? 비적이 사람을 죽였다. 우린 비적을 잡는다. 왕도에 관해 듣지 못했나? 왕도란 모두 성실하라는 거다. 우리 만주국은 사람을 함부로 죽인 비적들 소탕한다.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자들은 총살한다. 늙은이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겁낼 거 없다. 비적을 아느냐? 말해. 나 모르겠어. 우리 집에서 묵었었는데. 너 같은 자식 몰라. 말해. 말해! 야너! 너는 알지? 아이고 알면 내가 얘기하죠. 아니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일로 와! 진짜로 아무것도 몰라요. 아이고 나 아무것도 몰라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나 진짜로 아무것도 몰라요. 아가야로! 모른다고? 정말 몰라? 말해. 일본 병사를 죽인 게 누구야? 말해! 조사!
이상은 안 돼! 실뜨기를 전보고 배우시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죽이지 않아. 잘들 생각해보라고. 누가 일본 병사를 죽였는가? 우리가 밥 먹고 나면 말을 해라. 일본 병사 제비. 그 일본 병사는 내가 죽였어. 뭐? 아, 일본 병사를 네가 죽였다고? 그럼 성업이가 둘째 날이네. 그래? 아니야. 칠뜨기가 더 많이 죽였으니까 칠뜨기가 둘째 날. 그래, 성업이는 하나 죽이고 칠뜨기가 셋 죽였으니까 당연히 칠뜨기가 둘째 날이지. 잘하자. 둘째 날. 대처에 간 지 하루 만에 집이 그리워졌어요. 금지야! 성호봐, 아이들이 나 아빠라고 부르면 얼마나 신날까, 금지야. 날 데려가야 돼. 아, 재수도 없지. 뭐 되는 일이 없냐. 둘째 날에도 못 죽이고 일본군도 못 죽이고 뭐 하나 성공을 못하네. 아이고, 성공 좀 못하면 어때?
사람 살면서 뭐 세상 뒤흔들 만큼 그런 큰일 안 했대. 영국에서 연기만 잘하는데. 아니 그러면 연기는 좀 괜찮겠냐? 봐봐라 하나를 성공을 못하지 않냐? 이것은 중국의 북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의 북방에서 여러분에게 생과 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연극연출가협회는 1991년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지금은 현재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한 110명 정도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신춘단막 신춘문예 당선자 공연이라든가 혹은 단막극 공연이라든가 또 연출가 워크샵, 또 대학연극제 등 이렇게 몇 가지의 연출가 협회 사업들을 지금까지 쭉 주관을 해왔습니다. 연출가 협회는 연출가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동시에 또 연출가들의 활동 역량을 더 넓히고 또 저희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해서 연극계의 질적인 향상에 좀 이익을 좀 하고자 그렇게 지금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출가들은 연극계의 아무래도 리더격이 되기 때문에 연출가들의 어떤 이 활동이라든가 그 위상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런 면에서 연출가들이 우리나라 연극계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그런 입장 정리 같은 거 그런 거에 좀 저희들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신춘문예 당선작 공연과 연출가 워크숍인데요. 지금 올해는 신춘문예 당선작 공연이 예년까지는 서울의 그 주요 일간지에서 당선된 작품들만 했던 거를 올해부터는 부산일보와 전남일보의 당선작 그리고 그 한국희곡작가협회의 당선작까지 전부 포함해서 좀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주 그 공연에 대한 호응은 좋았고요. 그리고 연출가 워크숍도 전에는 국내 연출가들 3명에서 4명 정도로 그렇게 공연을 했던 것을 올해는
그 아시아 연출가 그 워크샵이라고 그래서 그 폭을 넓혀서 그 아시아권 내에서 저희가 같이 이렇게 공연을 하는, 교류하는 그런 장을 올해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은 세계적인 어느 장르의 아티스트건 불러서 그 연출가들이 그 사람과 같이 워크숍을 하는,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 사람들의 세계와 우리 세계를 한번 서로 교류해보는 그런 계획을 한번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신춘문예 당선작 공연은 그 연출가들 선정이 우선 연출가들이 그러니까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을 먼저 저기 이제 인터넷에서 접수를 받고, 그리고 그 작품과 맞는 연출가라든가 혹은 또 작가가 원하는 연출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또 세대별로 이렇게 그 분포, 그러니까 이렇게 적절하게 골고루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이제 연출가들 선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공연 순서도 지금 우리가 7개의 작품을 연속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연 순서도 연출가들이 모여서 7개의 작품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순서도 정해졌고요. 그리고 아시아 연출가 워크숍은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아시아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 일본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뭐 이런 데는 주로 교류가 좀 꽤 많았습니다만은 연출가 협회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런 포장된 것보다는 우리가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하자. 그래서 그 아시아로 일단은 그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국권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중국과 홍콩에서 그 두 연출가를 초빙에다가 한국 배우들로 한 달 정도 연습을 해서 했는데, 올해는 첫 해가 되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충분치 못한 여건 속에서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뭐 좀 나아질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걸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에 홍콩은 사실 영어권이라서 우리도 그렇게 큰 건 없습니다만은 중국 작품은 통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 어떤 그 연출가의 생각을 전달하기에는 그만큼 하기에는 중국어를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찾다가 이쪽 공연 쪽에 관심이 있는 어떤 걸 통역하는 친구를 만나 이번에 아주 운 좋게 잘 만났어요. 그래서 별 무리 없이 이제 공연은 잘 끝나게 됐고요. 그리고 연출가가 여자 연출가인데 자기가 소설을 각색해서 연출을 했고, 또 이 홍콩의 프렌치 키스는 홍콩 페스티벌에서 올해 홍콩 페스티벌에 공연됐던 거를 여기 가지고 와서 한국 배우들로 했고, 그래서 저희 연출들 중에서도 세대도 맞게 그쪽이 다 30대 후반이기 때문에 저희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해서 박근영 씨가 자기가 쓰고 연출한 걸로, 그 다음에 김동현 씨도 자기가 전에 한번 워크숍으로 만들었던 것을 공동 창작으로 해서 김동현 연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그 컨셉을 이렇게 맞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거 치고는 뭐 그런 대로 그 관객들이 꽤 그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성과 있게 끝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쪽의 연출가들은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중국 연출가 같은 경우에는 영어 학교도 졸업을 했고 자기 스스로가 경극도 했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이 무예도 공부를 했고 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연출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런 연출가들이 연출 수업을 할 적에 그렇게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굉장히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대화 하는데 그런 것들이 특히 경극 같은 것들을 경극에서 나오는 장면들을 많이 활용해서 또 자기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그 배우들한테 그런 그림을 자기가 보여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꽤 부러웠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 공연 같은 경우는 이 저작권 문제가 상당히 예민해서 이것을 만일 잘못 다루면은 저희 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두 작품이 조금 케이스가 다른데 중국의 생사장 같은 경우는 여기 그 연출하는 티엔신신 씨가 자기가 각색 연출을 했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저작권을 위임받아서 왔어요. 그래서 거기엔 문제가 없어서 이미 그 티엔신신한테 그 허락을 받으면 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해서 승낙서를 받았고 별 문제가 없었고 또 무대 미술도 같이 와서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이 사례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그러니까 저장료 같은 경우는 거의 전혀 없이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프렌치 키스는 올해 홍콩 페스티벌에서 그 공연을 했던 거기 때문에 거길 제작한 프로덕션에 그러니까 프로덕션 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프로덕션에도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지불을 해야 되고 또 무대 미술 쪽에도 그 디자인료를 또 지불을 해야 되고 연출료는 물론 이제 연출료고요. 그리고 또 작가한테도 또 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려면은 상당히 많은 출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협상하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 실정에 잘 맞게 해결이 잘 됐어요. 아주 만족할 만큼 해결이 잘 돼서 별로 부담 없이 그것도 성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좀 이 공연 기획하시는 분들이 좀 알아야 될 거는 거짓말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을 그 사람들한테 잘 설득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포장하거나 거짓말하는 걸 그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도 연극하는 사람들이라서 서로 같은 입장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좋은 여건에서 부유한 조건에서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잘 고려해서 계속 설득을 하면은 결국 우리 여건에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공연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 큰 문제가 이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이 자료가 보관이 안 돼 있어갖고 도대체가 한 번 끝나면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개인 극단에서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사무실을 항상 뭐 가지고 있기도 여러 가지 현실상 어렵고 또 그걸 이사할 때마다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분실의 우려가 너무나 많고 그래서 마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한 곳에서 좀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좀 수집을 해서 보관을 해놨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생각은 사실 꽤 해왔어요. 근데 마침 얼마 전부터 뭐 이 진흥원에서 지금 자료실에서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고 그래서 그거 참 잘 됐구나 그랬는데 또 뭐 하다가 중단이 됐다가 뭐 그러고 뭐 예산도 늘지 않고 뭐 그런다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연극 공부를 하면서 연극 학도들이 지금 제일 잘못 배우고 있는 게 연극사입니다. 연극사를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요즘에 이 세계 예술, 그러니까 세계의 예술의 조류를 우리가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다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거는 그만큼 우리가 이 정보나 자료에 어둡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국내 공연을 이 자료를 보관하고 수집하는 거에는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우리가 그 연극이라고 하는 게 공연하면은 없어지는 건데
영화 물론 무대에서 보는 거와 필름으로 보는 건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그 자료의 측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연 예술계를 지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뭐 이게 공연 예술계가 이렇게 쉽지 않은 데거든요. 그 전에는 뭐 10년 정도는 고생을 해야지 자리가 잡힌다는데 사실은 10년도 더 고생을 해야죠. 근데 고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을 하지 말고 한번 내가 이 자리를 정했으면은 한번 여기를 끝까지 인내해서 한번 자기가 이루고 말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특히 공연 예술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표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이라고 하는 건 항상 막히는 건데 그걸 거기서 좌절해가지고 절망해서 등을 돌리고 이러는 것보다는 끝까지 내가 내 생각을 한번 표현을 해보겠다는 생각 해야 됩니다. 그걸.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현실을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현실을 안다면은 그 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자기 중심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